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기에 네. 있는 그 뜨거운 물 나오는 버튼에 나가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다 끄고 퇴근했거든요. 극단적일 것을 제가 훅 갔어요.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표현이 그만큼 파격적이고 새로운 걸 찾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의 이야기,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거를 끌어내는 것. 넷째, 유착이 있을 것. 뭐, 내장을 어떻게 뭐. 네. 편집자 저자는 서로의 내장을 내장을 비비는 비빈대. 관계여야 한다. 저도 14년을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뵀을 거잖아요. 어느 순간 제 앞에서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그런 순간에 다른 편집자들은 저 사람 책이랑 너무 다르다, 너무 별로다. 제가 항상 듣는 얘기.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순간이 되면 되게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케스트 오동진입니다. 저는 영화평론가입니다. 작은 출판사를 꾸리면서 거지되지 않는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거지입니다만 이런 책을 내신 우리 박지혜 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출판사 이름이 멀리 깊이입니다. 맞아, 멀리 깊이. 네. 네. 그래서 영어 제목이 멀리 북스. 네,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이 좋아했더군요. 네. 멀리가 마법사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직접 전해 듣기론 이제 막 시작해서 되게 젊은 느낌이 드는 출판사 이름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멀리 북스가. 네. 그 예전에 그 아서왕의 마법사 이름이 아닌가? 네. 어쨌든 영어 이름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북스. 멀리 깊게 한국은 멀리 깊이. 멀리 깊이. 네. 한국 제목도 아주 좋네요. 네. 원래는 두근두근이라고 지으시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책을 만들 때 이제 어학서도 저희가 만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근두근 뭔가 도약할 수 있는 내가 저 단계를 뛰어넘으면 가슴이 얼마나 설렐까 이거를 그 성취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걸로써 두근두근을 하고 싶었는데 두근두근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자들께 드리려니 그 저자들과 너무 안 어울리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나왔던 빨간 머리 앤인가요? 네 맞아요. 그 영어 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요건 내가 좀 사봐야 되겠다. 정말요? 영어 공부가 정말 잘 되겠더라고요. 네. 한 문장 한 문장 한 센텐스씩 늘어난다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가 우리말과는 어순이 달라서 그 어순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문장을 회화를 하기는 곤란해하는데 이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면 어순대로 문장이 길어져서 자연스럽게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네. 빨간 머리 앤입니까 제목이? 네, 두근두근 학창 영어 시리즈 빨간 머리 앤. 네. 그리고 그거는 비교적 영어 초년생들도 좋은 책이지만 저처럼 영어를 많이 잊고 사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책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볍게 환기해 보실 수 있는 책? 일어도 잘하신다면요? 일본어는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목적성이 있어서 공부한 건 아니고 대학 때 이제 뭐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배우 중에 오다기리조가 너무 그래서 오다기리조가 나오는 영화를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본어의 그 어순이 일단 우리랑 같은 데다가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찾아보면 다들 이제 한자어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집 사서 공부를 해봤더니 아니 3급도 할 수 있고 2급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배운 게 나중에 출판사에 들어와서 원서 검토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이 많이 되죠.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 어학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오다기리조는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또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어릴 때 왜 대학 때 딱 그 20대 초반에 좋아하는 타입의 남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걸렸던 사람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지금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같이 살 수 없는 부류의 인간. 배우로서는 굉장히 좋은 배우예요. 이번에 그 최이서랑 같이 나왔던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일본 감독이 만들었는데 한일 합작이에요. 배우끼리. 오다기리조가 명대사를 하죠. 한국에서는 두 말만 필요하다. 맥주 줘. 사랑해. 이 말만 하면 된다. 그런 것만 봐도 미친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매력 있는 배우예요.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작은 출판사를 꾸리면서 거지되지 않는 법.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 로저 코먼이
한국에서 책을 내서 그 당시에 영화책이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리우드에서 100편의 영화를 만들고 한 번도 망하지 않았는가.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그 책을 댓글로 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달았을 거예요. 아, 그런가? 네, 영화에서 왜냐하면 영화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서 특히 인디펜던트 제작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 언감생심이고 대체로 이제 속된 말로 말아먹는데 그게 출판의 생리하고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제목을 보면서도 야 이건 출판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뭔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도대체 그런 말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뭐 월급쟁이들은 뭐 똥을 누면서도 월급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잠을 자면서도 월세를 낸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회사에 가서 똥을 싸도 월급을 받지만 자영업자들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월세가 나간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처절한 얘기다. 그 이제 집에서 이렇게 저도 창업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큰 출판사에서 두 군데를 경험했던 곳이 다 대형 출판사 직원이 100명, 200명이 되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저자 수급도 쉽고 좋은 저자들을 모시기가 쉽고 판매도 잘 되는 구조 속에서 계속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취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편집자였죠.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면 5만도 봐주고 10만도 봐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혼자 차렸을 때 좋은 저자를 수급하는 데만 성공하면 당연히 예전에 만들었던 만큼의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봤더니 제가 서 있는 곳이 엄동설한 허허 벌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심정으로 밤마다 좀 서글픈 시간을 보낼 때 저희 남편이 그래서 다들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거다. 참 네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월세는 나간다. 남편분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심오한 인생의 깊이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남편분이 이런 만드셨나 어디서 들으셨나. 뭐 본인도 어디서 들은 얘기겠지만 어쨌든 되게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말이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판계에 입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출판사로 아니면 인프린트든 아마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 처음에 현타가 오셨을 때가 그 잉크를 갈 때였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야 이거 굉장히 뭐랄까 재밌다 이런 생각한 게 프로덕션을 저도 차린 적이 있어요. 사무실을 냈겠죠.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월세를 내고 제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전기값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퇴근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니까 불 끄고 가라. 그래서 제가 다 불 끄고 다 끄고 가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영세한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희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기에 있는 그 뜨거운 물 나오는 버튼에 나가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다 끄고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손님 오시면은 이 커피 믹스를 못 타드리고 이게 물 끓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창업을 하면 특히 출판 쪽에서 창업을 하면 예상 외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것들을 사실은 목록화하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로 가이드다. 왜냐하면 이건 생각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사무실 얻고 뭐 무슨 뭐 인세 내고 뭐 이런 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소한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금에 또 각종 뭐 관공서 비용에 뭐 이런 것도 다 내야 되고 A4 용지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면지 안 쓰고 사람들이 이면지 안 쓰고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초기에 작은 출판사를 차릴 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그 명확한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장의 제목이
그 아프니까 네. 출판인가 그 차리고 나서 해보는 질문들이라고 네. 1장이 모두 질문으로 구성되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뼈저린 후회에서 나오는 질문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나에게 투자해줄 투자처까지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내가 그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내가 마실 커피 믹스를 사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출판이라는 분야 자체가 허황된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모두들이. 근데 저 역시 그렇게 허황된 이상이나 목표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고 정작 실전에 들어와서 아주 세세한 현실의 요구들을 마주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저한테는 그게 커피 믹스였던 거죠. 커피 믹스에 A4 용지에 잉크 한번 출력했더니 한 권 그냥 그 전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어서 이걸 누군가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해본. 그래서 그렇게 사장들이 돈 했구나라는 그렇죠. 걸 내가 차려보고 내가 사장이 되어보니까 카페를 하면요. 네. 맥주 한 병을 팔면 예컨대 한 1,800원 정도 남다고 쳐요. 네. 그러면 10병을 팔면 1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카페 사장들이 그렇게 종업원들에게 너 그거에 그 맥주 내가 몇 병을 팔아야지 그 돈이 나오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쫀쫀해지고 잘해지는데 네, 그만큼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구멍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서 네.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창업을 그러니까 출판 쪽에서 새로 출판사가 매년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여기 지금 보면 네. 거의 2,000개씩 2,000개죠. 매년 생겨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네. 2,000부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요, 지금 다시 찾아봤더니 2015년에 6,414개가 그럼 6,414권은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판사를 새로 차릴 사람이 꼭 봐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이 책을 낸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영리한 교유서가 싱긋의 네. 신정민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계산을 했겠죠. 네. 6천 몇백 개의 출판사가 만들어지니까 네. 6천 몇 권은 팔린다. 네. 그러면 이게 몇 세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네. 정말 그렇게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는 정말로 그렇게 출판사를 새로 시작할 독립 출판사든 작은 출판사를 시작할 분들이라면 봐야 될 교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만약에 이런 가이드가 뭐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는데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토리텔러적 그런 기법으로 에피소드가 많이 곁들여졌고 네. 작가들과의 만나는 것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마 좋은 그런 뭐랄까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후회하진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년 이 책을 쓴 건 1년이 돼가는 시점이었고 네. 지금 이제 6개월이 더 지나서 1년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제 인생에서 거의 없는 시간이나 다름없거든요. 네. 너무 일만 했기 때문에 그때 뭘 어떻게 해서 이 책이 이렇게 나왔지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10종. 네, 대단하다. 1년 6개월에. 네, 1년 6개월 동안 10종을 냈고 10종 다 제가 기획해서 다 저자에게 원고를 수급받고 그 한 권 외서 빼고는 다 국내 저자들이 쓰셨고 차례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상의했고. 아니 그러면 이 책을 왜 싱긋 출판사가 좋게 거기서 냈나요? 그냥 본인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건데요. 네,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 또 그렇고 제가 지난 방송들 오케스트 방송들도 봤는데 거기 이제 해와 117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책을 자기가 낸다는 것은 조금 낯간지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원고를 어떤 저자의 글에도 저자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는 좀 단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편집자라는 존재가 한번 걸러내주는 것이 저는 그리고 이제
제목이든 차례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성심성의껏 같이 고민을 해준 결과가 반영된 책이어야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그 완성된 책이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 예스24의 조선영 MD님이 그 예스24의 시조새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 8,000종가 본데 네, 그렇게 들어온다면요? 그분 책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 본인이 이거 보도자료를 받아서 볼 때 그 자기 일단 출판사에서 자기 책을 자기 출판사에 자기 책을 낸 건 일단 거둔다. 아, 네. 오죽 낼 게 없었으면 자기 책을 자기가 냈겠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싱긋에서 이제 책을 굉장히 예쁘게 잘 내주셔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딱 한 손에 들었을 때 이렇게 펼치면 자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그냥 읽기에도 좋아서 좋다고. 지하철에서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 혼잡스러울 때도 책이 네. 잘 잡히고 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시리즈의 아이디어였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은 출판과 영화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거지되지 않는 법. 네. 네. 이것을 잘 뭐랄까 이렇게 체득하면 네. 어느 분야에서도 거지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10종을 내셨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네. 이제 나오는 책까지 11종. 네. 손익분기를 따지면 네. 지금은 마이너스는 아니란 거죠. 그렇죠. 네. 9월, 10월을 기점으로 이제 아예 그 현금이 부족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제 아마 이제 11월, 12월은 거의 이제 저희 그 순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CBS 기자 출신인 지금 YTN 저녁 앵커를 하고 있는 변상욱 씨. 네. 그 변상욱 선생이 낸 책이 11월에 배본을 해서 지금 네. 한 달째 팔리고 있고 네. 2세와 3세까지를 지금 네. 찍었고요. 그게 지금 연말이라 다들 이제 책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제작처에 그래서 아직 그 판권이 그래서 이틀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책이 그 시장에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변상욱 선생의 책의 특징은 진심일 거예요. 그분이 이제 네. 이미지가 그리고 네. 워낙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의 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심과 진정성이 있으신 네, 분이라 맞습니다. 아마 대중들이 그렇게 여기 표현대로 그렇게 유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굉장히 뭐랄까 그분이 갖고 있는 쇼핑백으로 4개의 분량의 네, 원고를 맞습니다. 보셨다면요 네, 네. 그것도 대단한 일이세요. 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일단 그 변상욱 기자님과의 인연을 이 시작은 네, 팟캐스트 네, 지난 회사에서 저도 같이 들었던 정말요? 네, 진짜요? 네, 제가 거기 박과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인연을 이제 배웠는데 그러니까 책에도 썼지만 너무 그러니까 훌륭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멋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매 방송을 오시는데 매번 이만큼 A4 용지에다가 본인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그렇게 손으로 직접 쓴 막 연표 같은 것들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또 역사에 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한 생각은 제가 이제 11년 차, 12년 차 되던 시점이었는데 나는 저렇게 책을 준비하면서 만드나 저자들이 나를 만날 때 내가 저렇게 준비해 간다고 생각할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말은 삶이 돼야 되고 삶은 흘러가야 된다 그랬나? 뭐 없어져야 네, 된다. 말은 침묵으로, 침묵은 말은 삶으로, 삶은 침묵으로. 네. 네, 네. 멋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쓰시겠다 네. 하셨는데 본인께서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시점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정리를 한다면 누가 해주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계속 원고를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저한테 이제 그동안 정리해놓은 노트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와서 멀리잎이 창업을 할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정리하고 그 노트들을 다 문서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많은 분량을 다 다시 타이핑하고 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느낌. 내가 이 일을 어느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내가 아닐까 싶은 약간 착각 같은 것도 들고 그리고 써내려가는 동안에 너무 멋진 문장들이 있으면 막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멋진 문장을 보았다.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슬픈 날의 일기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주 멋진 문장들 본인이 쓴 글들 중에 읽은 글들 중에서 옮겨 적은 멋진 명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 권 책으로 내보려고 하니까 네 그랬더니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한 하나의 주제로 잡을 수 있는 원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문서화 작업까지를 다 한 다음에 모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검색어만 쓰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의 원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뵙자고 했죠. 네. 그래서 기획안을 2개를 들고 가서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냥 보자고 하고 그냥 새로 쓰세요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이미 다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 다 쓴 거를 보여주니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저자와의 관계, 그 유착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진심으로 갔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프로듀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기획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느끼는 계기였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한테 정말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당신의 책을 정말로 내고 싶어 한다. 당신이 정말 글을 잘 쓰거나 왜냐하면 방송인들이 사실은 글에 대한 뭐랄까요,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글을 쓰는 걸 방송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변상욱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메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작의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잘 포착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변상욱 선생의 책 제목이 뭐라고요?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입니다.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부럽네. 네. 나는 책이 나가면 언제나 일세가 막 나가. 네. 어쨌든 그게 멀리 깊이, 네, 출판사 멀리 깊이의 새로운 어떤 전기가 되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고생해왔던 또는 10수년 동안 고생해왔던 출판 기획자 박지혜 선생의 어떤 노력의 결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전적 에세이로서는 이 책인데. 이 책에서도 결국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자기의 모토에 맞는 것도 필요한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내가 이 책을 내고 싶어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 뭐 이런 자기 주체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출판사를 독립을 하려면 다른 건 다 떠나서 인문학의 위기나 이런 개소리 말고 네. 정말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자유스러운 관점에서 네. 출판사라고 하는 거대 시스템 속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에는 대형 출판사의 몫이 있고 작은 출판사에 와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출판사에 들어올 때는 단순히 그냥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봤더니 작은 출판사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회사에서 제일 한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에서 사장님이 저를 종업원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 능력 여하보다는 이미 목 좋은 곳에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팔아온 그러니까 단골들이 많은 맛집이었던 거죠. 그 맛집에서 제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맛집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책들을 냈고 그게 굉장히 쉽게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거의 10년인 거죠. 근데 그 10년 동안에 그 대형 출판사 안에서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는 책이 너무 잘 팔린다. 난 정말 엄청난 편집장가 봐.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계속 이제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는 대형 출판사에서 일하는 장점들을 한껏 누린 거죠. 뭐 어떤 저자도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시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름을 대면 그러니까 그 회사의 박제였던 거죠. 근데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그 구조 속에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가 처음에는 돈 버는 일에 했지만 그 어느 정도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사는 일에 대한 무언가를 자기들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공헌 사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제 이 편집자로서의 능력을 어떤 독자들에게는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형 출판사에서는 대형 출판사의 구조가 있어요. 1년에 무조건 300권을 내야 돼요. 이 300권을 내지 못하면 100명, 200명 되는 직원들의 월급과 커피 믹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100명 직원의 월급과 커피 믹스를 위해서 반드시 밀어내야만 되는 책, 네. 그 책 서점에다가 일단 팔아놓고 서점에서는 또 창고에 쌓아놓고 독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 포스기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박지혜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이 100만 부가 팔린 것보다 10만 부가 팔린 것보다 10권의 책이 10,000부씩 팔리는 게 낫다. 그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되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영화 쪽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한 편의 영화가 1,000만을 하는 것보다 10편의 영화가 100만씩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양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성이 보존되는 세계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을 그대로 뒀을 때 자연이 만들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고 시장의 아름다움은 그렇지가 않은 다르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대기업이나 대형 출판사, 대기업 영화사나 대형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너네들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9권 책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게 결국 1톤, 0.1톤 단위로 포장지 뜯겨가지고 재생용지 공장에 팔려나간 그냥 단순히 정말 고깃덩이로서의 인간 같은 느낌으로 내가 낸 책 같은 거. 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오다가 봤는데 차례가 너무 멋져가지고 저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그 사륙의 현장에서 무의미한 공허한 사륙의 현장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탈출하듯이 이제 막 그 회사 안에도 너무 당당하게 대표이사님 뭐 마케팅 부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여기에 나머지 9권 책을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없으니까 나 나가겠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봤더니 그게 맞아요. 효율적이고 한 권을 잘 파는 게 효율적인데 여기에 나와서 작은 출판사에서 제가 이제 찾은 의미란 그건 거죠. 한 권 잘 팔린 책으로 한 권 잘 팔리는 책이 나올 때까지 9권을 죽여서 버틴다가 아니고 한 권 잘 팔리는 책 덕분에 남은 9권을 그렇죠. 만드는 행복과 맞아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출판사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목록과 리스트를 제가 정하고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제가 영화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상업영화와 독립영화가 사실은 공존의 틀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상업영화 한 편이 성공해서 독립영화 9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독립영화가 그래서 다시 상업영화로 넘어가고 그 상업영화가 다시 독립영화도 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뭔가의 어떤 행정적 또는 뭐 법리적 아니면 무슨 시스템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개개인의 노력들이 층층 쌓여야 된다는 것 같아요. 개인의 주체적 의지들이 어쨌든 그게 효율적인 건 맞는데 한 권의 책을 100만 부 팔아갖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낙수 효과를 가져가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와서 뭔가 자생적인 계속의 뿌리를 만드는 것도 전체적인 어떤 환경을 크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지점에서 이제 처음 질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작은 출판사를 차린 거 후회하지 않으시죠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만든 책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 멋져요. 제 마음에 쏙 들고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모든 책들이 제세를 그러니까 10권 중에 9권이 제세를 찍었거든요. 좋네. 네, 그러니까 10권 중에 9권이 제세를 찍었다는 얘기는 작은 출판사에서 찾을 수 있는 독자들을 세세하게 찾는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세를 찍었다는 것은 늘 또 다른 책을 기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을 때 큰 회사에서 큰 책들을 만들어서 그게 성공되는 성취의 경험을 해본 편집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편집자냐면 어떤 출판인이냐면 작은 출판사에서 작은 책들을 계속 만드는 경험을 해본 그렇죠. 출판인이 된 거예요. 그런 근거를 계속 확보한 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교회에서 우리 오은영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려면 작은 성취의 기쁨들을 누려야 한다.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작은 성취의 기쁨들을 충분히 누려서 굉장히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상태. 지금의 멀리 깊이라는 브랜드를 다른 어떤 브랜드하고 또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 상태? 그 정도 상태가 1년 반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또 모르죠. 이 이후에 어떤 위기가 저에게 닥칠지. 그렇죠. 뭐 인생은 뭐 이렇게 네. 약간 파고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경험들이 그 어려울 때를 또 잘 극복하게 하는 토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 멀리 깊이라는 브랜드를 사랑하는 출판사의 대표가 된 거죠. 네. 여러분들은 꼭 멀리 깊이라는 출판사 기억하시고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법 이것도 기억하시고. 두 사람이 걷는 법이네요. 걷는 법. 네. 네. 마치 제목은 좌우의 어떤 그런 사회적 양극단의 어떤 모습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같이 맞아요. 통합하려고 하는 그, 그런 그 얘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게 약간 좀 뭐랄까 좀 선지자적인 이미지여서. 네, 가끔 이렇게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CBS 출신이시니까.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 겐조도루. 네. 일본 출판인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죄송해요. 제가 미리 좀 조사를 못 해왔는데 지금 겐토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겐토샤의 사장님이신데 거의 70이른의 연세가 되시지 않았을까요? 일본에는 굉장히 고래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뭐 많지만 안파 아니다. 하여튼 등등 일본 굉장히 큰 출판사가 많은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책 날마다 출판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겐조도루라는 출판인인데 4대 원칙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4대 원칙이. 제 지금 찾으려니까 저는 막 밑줄을 그어놨어요. 정말요? 저도. 네. 겐조도루가 굉장히 옳은 말을 했더라고요. 네. 내가 이런데도 막 밑줄 그어놨다. 네, 감사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네, 맞아요. 겐조도루가 4개를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찾았습니다. 네. 일단 몇 페이지죠? 첫 번째는 69페이지인데요. 69페이지요. 첫 번째는 일단 맞아. 이게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있을 것. 오리지널리티가 있을 것. 둘째 명확할 것. 셋째 극단적일 것. 넷째 유착이 있을 것. 요 극단적일 것을 제가 훅 갔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표현이 보통은 대중들이 쉽게 아는 것을 선택하는 편인데 이 겐조도루는 이래서 이 사람이 좀 유명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좀 극단적일 만큼 뭔가 그만큼 파격적이고 새로운 걸 찾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의 이야기,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거를 끌어내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팔리는 공통부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편집자로서 했던 지난 이력을 생각을 해보면 저자들이 가장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것들,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가장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끌어내서 그것을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상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갖는 아름다움들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한 아름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본인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아름답게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편집자인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을 오히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편집자는 선생님 이런 얘기는 좀 삭제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사실은 많은 편집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체 검열을 하죠. 근데 오히려 더 최전선에서 근데 그러니까 여기 차례 안에도 썼는데
그걸 끌어내고 난 이후에 그냥 고깃덩이처럼 내던져 놓고 아무나 밟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또 최전선에서 이걸 감싸는 책 만들기를 했던 거죠. 이런 지점이 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것까지를 끌어내는 편집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언셀러를 모든 해에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겐조도루도 정상은 아니다. 이 사람도 네. 같이 살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일 것이다.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센 사람이다 이런 네, 거고요. 맞아요. 예컨대 제가 프랑스 책 중에 뭐 베즈무아 같은 책을 보면 그게 일종의 제 기억엔 포르노 여배우의 자기 경험담을 담은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시했던 것들을 노출시키면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공개시키면 사회적인 수위가 좀 올라가요. 네. 사회가 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닫히는 게 아니라 오픈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서 아마 그런 측면의 문화적 효과들을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표현으로 셋째 극단적일 것. 네. 넷째 유착이 있을 것, 뭐 내장을 어떻게 뭐 네. 편집자 저자는 서로의 내장을 비비는 관계여야 한다. 네. 한국의 곱창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이것도 굉장히 저자와 편집자는 서로 내장을 비벼 책을 만드는 관계다. 이것도 대단히 혁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의 속마음을 감추거나 예를 들면 내가 출판자면. 어떤 저자를 만났을 때 솔직한 게 좋은 거죠. 내가 당신을 저자로 선택한 이유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 되는 책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던가. 내지는 아니다. 난 정말로 당신의 이름을 빌어서 나도 뭔가 남길 만한 책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써라. 이렇게 자기 입장을 내장을 보여주는 게 정말 필요하죠. 항상 서로 만났을 때 얘기가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를 물을 때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출판 편집자와 저자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뻔한 말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 선생님들을 굉장히 이제 저도 14년을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뵀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순간 제 앞에서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그런 순간에 다른 편집자들은 저 사람 책이랑 너무 다르다, 너무 별로다. 뭐 책에서는 되게 뻔질하게 말 잘해놓고 실제로는 저래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항상 듣는 얘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순간이 되면 되게 희열을 느껴요. 내가 편해졌구나. 지금부터 내가 물어보는 이런 저런 내 이런 요구들에 솔직하게 답하겠구나. 막 이런 약간 속으로 그런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자에게서 가장 좋은 기획이 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저자가 쓰고 싶은 원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시장 전체에서 이 저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 저자가 이제껏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한 이야기는 무엇이고 이 저자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책으로 구현하려면 어떤 제목과 어떤 차례가 되어야 하는가,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가지고 가면 대부분의 저자들께서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책에도 써놨는데 출판 분야가, 이 업계가 저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허황된 곳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산업 분야, 되게 많은 산업 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업계 중에 거의 유일하게 돈보다 가치와 꿈이 조금 더 자기 위력을 과시하는 곳이에요. 아직도 여기에서는 돈 밝힌다는 이야기가 좀 쓰레기 취급 같고. 네. 근데 원래 시장에서 돈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원하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출판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모두가 뛰어들고 달려나가고 있는 곳이긴 한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멋있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내장을 꺼내야 된다. 그래서 내장을 비벼야 된다. 그래서 저희처럼 작은 출판사들에서는 저자의 그런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멋진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잘 달래고 설득하는 기획안을 만들면
돈 몇백 선인세를 들이지 않더라도 원고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구조가. 네. 이 겐조도루 언급에서 굉장히 밑줄 그을 만한 얘기들이 많은데 독자의 가슴을 파고드는 책이 줄어서 생긴 불황을 네. 시장 탓으로 돌리지 말라 네. 이런 거죠. 좀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아니 이게 독자 탓 돌리지 말고 관객 네. 탓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랄까요, 감독이 영화를 못 만들었거나 프로듀서가 기획을 잘못한 거거나 이런 건데 이제 네. 대부분 관객들의 수준이 낮아서 뭐 관객들이 예컨대 뭐 따라콥스키를 몰라서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책도 그렇죠, 마찬가지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문호의 책을 사람들이 요새 잘 안 읽어. 요새 사람들이 워낙 낮아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겠죠. 네. 네, 그게 출판사 에디터의 몫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작가를 대중의 보편적 시선으로 맞추게 하거나 대중들을 작가의 고급한 시선을 높이게 하거나 그 절충점을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거의 창조의 역할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처음 시작에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종이책을 만들어서 정말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사실 두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막 최근에 이제 뭐 올해 5월, 6월에 그 네이버에서 플랫폼, 그러니까 유저가 1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는 50만 명 정도가, 500만 명 정도가 네.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그 플랫폼이 뭐냐면 네.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네. 누구나 그 플랫폼에서 방금 올라온 글들을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주로 이제 뭐 팬픽이나 SF, 판타지 글들, 로맨스 글들이 올라온다고는 하는데 이 플랫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출판사를 건너뛰고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서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IP들이 막 탄생하고 네. 있거든요. 영화로도 지들이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네. 그런 거대 플랫폼들이 이제 네이버가 인수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조만간 이제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되게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출판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항상 이제 출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끼리 이제 자유해왔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원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곳이다. 이 출판이라는 게. 그래서 이 출판이 원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이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뭐 다른 많은 게임이든 다른 많은 콘텐츠들이 줄줄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IP를 우리가 쥐고 있는 산업이라는 것만으로도 출판에는 저력이 있다. 이게 항상 해오던 말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들, 글 읽기 플랫폼들을 보면 출판사를 건너뛰고 독자와 그 작가가 직접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IP들이 이미 이제 탄생을 하고 있다.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2차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출판사가 없이도 사람들은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랄까 자동 조절 능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판사를 그렇게 도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마켓에서 EIP 마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인텔렉츄얼, 프로스퍼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 시장을, 지적 저작권 시장을 이 영화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와 영화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플랫폼한테 네.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런 유통을 거치지 말고 출판사와 영화 창작자하고 만나게 하는 뭐 이런 거죠. 네, EIP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미팅 건수가 막 800 몇 개예요. 800 몇 건이요. 그러니까 그게 한 4일 동안 하거든요. 그만큼 출판사의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 새로운 어떤 접근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저도 느꼈고 아무리 거대한 자본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자생적인 생존의 어떤 그런 틀도 한쪽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죠. 원천은 중요한 거니까. 네. 그리고 여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소재들, 작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10,000부, 50,000부가 아니어도 2,000부, 3,000부를 계속해서 낼 수 있으면 작은 출판사는 먹고 살 수 있거든요. 1,000부가 어디예요? 네.
그 2,000부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배분하면 막 700부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700부라는 건 내가 책을 만들 때 쓴 돈의 반밖에 안 되는 매출이라는 건데 네. 그걸로 또 제세를 못 찍는다는 건 굉장히 절박한 진짜 그야말로 생존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천, 3천의 독자들 그 전 회사에서는 15,000이 되지 않으면 기획 자체가 안 됐던 건데 2천, 3천의 독자만 팔아도 낼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책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 노트 필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상욱 기자님의 네. 에세이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해서도 만들었고 이 모든 책들이 2천, 3천만 독자를 확보한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다음 책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2천, 3천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형태, 주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다 학습을 하는데 이 집에서 애들이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다면 쟤들한테 뭘 제공하는 게 좋을까? 노트 필기를 하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노트 필기를 상세하게 만드는 방법을 책에 그냥 다 적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목부터가 절대로 만부 오만부라고 볼 수 없는 제목이잖아요. 판교라는 영역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데 이 판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재들이 다 뭐 제프 베조스나 누구 이런 사람들 그 외국의 경영 구루들이 쓴 경제 경영서를 읽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멋진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맞는 고민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게 하자. 그게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75페이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박지혜 저자께서 필요하려면 좋아 보여야 하고 필요하려면 이미 있는 것과 겹쳐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거는 대단히 사실은 뭐랄까요. 출판 분야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서 새겨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닐까.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판교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맞는 개발사가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내야 되지만 좋아 보여야 되고 필요한 만큼 다른 외국의 총소나 외국의 개발사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에 이게 그냥 정말 2천에 그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또 시장에서 해봤더니 저는 또 그 작은 성취를 이룬 거예요. 노트 필기 같은 경우에는 10,000부 이상이 나갔고 10세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고 판교도 5세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이 찍었구나. 그러니까 네. 만부, 5만부 안 될 기획안은 가지고 오지도 마라고 얘기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과 2천만 팔아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나갈 때에 이게 책의 출발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2천에게만 가다도 된다라고 하는 책이 소중하지 않은 책이고 필요하지 않은 책이냐? 아니 그렇지가 않고 그 생태계의 아름다운 다양성을 위해서 목도리 도마뱀이 필요한 것처럼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도 필요한 거죠. 그거를 멀리 깊이가 한다. 네, 멀리 깊이가. 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두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 걷는 법에 대하여. 진짜 이거 끝날 때쯤엔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제가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돼서 날마다 작은 출판사를 꾸리면서 거지되지 않는 법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드실 겁니다. 하나는 시기와 질투가 이제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이분은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그 출판사를 만들면서 겪었던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다 담겨져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런 시행착오를 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출판사를 찾으시기 전에 이 책 날마다 출판 작은 출판사를 꾸리면서 거지되지 않는 법 싱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꼭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글 출판사가 이러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박지혜 저자가 좋은 겁니까? 저한테 멀리 깊이가 최고죠. 네. 일제 계약을 하셨을 텐데. 네. 이것도 이제 몇 세 나가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들은 사실 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목차가 잘 정리되어 있고요. 출판을 하셨던 분이라 제목도 잘 뽑으셨고
아프니까 출판인가. 이런 거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을 뽑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게 일종의 야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구태의연한 제목 같은데 그래도 깊이 마음속에 옵니다. 맞죠? 그런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출판사를 하시든 호프집을 하시든, 네. 영화사를 하시든, 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시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강의 요청도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출판진흥원 이런 데서 네. 강의 요청도 오실 것 같고. 열심히 준비해 가야죠. 네. 네. 강의 좀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1인 출판사 멀리 깊이의 박지희 대표와 함께 날마다 출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멀리 깊이. 네. 저도 꼭 기억하고 멀리 깊이에서 내는 책은 이러한 캐릭터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것 생각을 갖겠습니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